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1종 구슬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풀이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술평가 실시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론과 실무의 종합평가를 위해 실시합니다. 단순히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만으로는 안전한 비행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체의 구조, 비행 원리, 안전규정, 비상상황 대처 등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안전비행 및 법규 준수 능력 확인을 위해 실시합니다. 조종자가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즉, 구술평가란 드론 운용에 필요한 이론적 지식과 안전의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비행금지 구역은 드론 비행 시 안전과 보안을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는 비행이 제한됩니다.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P61입니다.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P62입니다. 영광 한빛원 자력발전소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P63입니다. 울진 한울원 자력발전소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P64입니다. 대전 원자력연구소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P65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P73입니다.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 구역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P518입니다. 비행금지 구역 P61에 대해 설명하세요. 부산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반경 18.6km 이내의 지역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P62에 대해 설명하세요.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주변 반경 18.6km 이내의 지역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P63에 대해 설명하세요.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주변 반경 18.6km 이내의 지역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P64에 대해 설명하세요. 울진 한울 원자력 발전소 주변 반경 18.6km 이내의 지역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P65에 대해 설명하세요. 대전 원자력 연구소 주변 반경 18.6km 이내의 지역으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P73에 대해 설명하세요. P73구역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인근 지역을 포함하며 국가의 주요 행정 중심지로서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P518에 대해 설명하세요. P518구역은 휴전선 인근 지역으로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려하여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쿼드콥터에서 기체가 좌회전, 좌측면 호버링하면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회전 모터 2, 4번이 좌회전 모터 1, 3번보다 빠르게 회전합니다. 쿼드콥터에서 기체가 앞으로 이동할 때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뒤쪽 모터 3, 4번이 앞쪽 모터 1, 2번보다 빠르게 회전하여 기울어진 상태로 이동합니다. 쿼드콥터에서 기체가 뒤로 이동할 때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앞쪽 모터 1, 2번이 뒤쪽 모터 3, 4번보다 빠르게 회전하여 기울어진 상태로 이동합니다. 배터리를 장기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50% 상태로 상온에서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관제구란 무엇인가요?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을 의미합니다. 쿼드콥터를 비행 중에 모터 한 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쿼드콥터는 고장난 모터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추락합니다. 헥사콥터를 비행 중에 모터 한 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헥사콥터는 고장난 모터의 방향으로 제자리 회전합니다. 옥토콥터를 비행 중에 모터 한 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옥토콥터는 제자리에서 호버링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비행은 불가능합니다. 도데카콥터를 비행 중에 모터 한 개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나요? 도데카콥터는 제자리에서 호버링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비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륙 중 비정상적인 움직임 또는 동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에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즉시 이륙을 포기, 착륙 혹은 추락시킨 뒤 동력을 차단하고 그 후에 기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모터의 동작이 멈추거나 FC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에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최대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불시착시킵니다. 그 후 기체 점검을 실시합니다. 노탐 항공고시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제기관에서 항공 종사자에게 안전운항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고문입니다. 노탐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입니다. 현재 운용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로 다른 항공기가 접근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경량 비행 장치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으므로 즉시 착륙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에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조종이 가능한 경우에는 안전한 곳에 착륙을 합니다. 만약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어 추락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지켜봅니다. 비행이 제한되는 기상 조건은? 눈, 비, 안개, 우박, 천둥, 강풍 또는 돌풍이 있습니다. 무인 멀티콥터 비행 고도를 말씀해 주세요. 고도 150m입니다. 관제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공항의 관제탑 중심으로부터 9.3km 이내를 말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또는 원자력 연구소 주변 어디까지 비행이 불가능한가요? 원자력 발전소 및 원자력 연구소 주변 18.6km까지 비행이 불가능합니다. 음주 비행 시 어떻게 되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시 어떻게 되나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3차의 50%인 150만 원, 2차는 3차의 75%인 225만 원, 3차는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격증 없이 비행했을 시 어떻게 되나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3차의 50%인 200만 원, 2차는 3차의 75%인 300만 원, 3차는 4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지 않았을 시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는 3차의 50%인 250만 원, 2차는 3차의 75%인 375만 원, 3차는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9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지방항공청에 신고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0.02% 이상입니다. 시계 비행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시계 비행은 조종자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며 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기 비행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계기 비행은 기체가 아닌 기체의 계기판을 보며 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 낙하물 투하 금지. 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비행 금지. 셋,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 금지. 넷, 가시거리 밖 비행 금지. 다섯, 야간 비행 금지. 여섯, 음주 비행 금지입니다. 기체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초경량 비행 장치를 소유 및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재원 및 성능표, 가로 15cm, 세로 10cm의 기체 사진이 필요합니다. 항공 촬영 승인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항공 촬영 승인을 받으면 비행 승인은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항공 촬영 승인과 비행 승인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 지역이 겹쳐 승인 받아야 하는 곳이 여러 곳이라면 한 곳만 승인 받아도 되나요? 아니요, 비행 승인 지역이 겹쳐 여러 곳인 경우 모든 지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항공청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총 3군데가 있습니다. 비행 승인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지방항공청에서 받아야 합니다. 신고 업무 관련 업무 수행 기관은 어디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기체는 보험 가입을 한 기체인가요? 네,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 기준 현재 사용 중인 기체는 안정성 인증 검사를 받았나요? 네, 받았습니다. 안정성 인증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가 있습니다. 초도 검사가 무엇인가요? 최초로 안정성을 인증받기 위한 검사입니다. 정기 검사가 무엇인가요? 초도검사 이후 유효기간 2년이 지나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수시 검사가 무엇인가요? 수리 및 개조 후 받는 검사를 말합니다. 재검사가 무엇인가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불합격 처분 항목에 관한 재검사를 말합니다. 안정성 인증 검사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년마다 안정성 인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정성 인증 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의 대상을 말해주세요. 안전성 인증검사의 대상은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기체, 즉 1종입니다. 비행 승인 대상을 말해주세요.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기체, 즉 1종입니다. 단, 비행금지 구역, 관제권,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에는 드론의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 승인 대상입니다.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즉 2, 3, 4종 기체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종수 구분 없이 반드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에 장착된 센서와 기능을 설명해 주세요. 자이로 센서는 자세, 가속도 센서는 속도, 지자계 센서는 방향, 기압 센서는 고도, GPS는 위치를 측정합니다. GPS 센서란 무엇인가요? 위치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기압계 센서란 무엇인가요? 고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가속도 센서란 무엇인가요?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지자계 센서란 무엇인가요? 지구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FC란 무엇입니까? 플라잉 컨트롤러로 비행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드론의 두뇌와 같은 역할로 연결된 장치로는 송수신기, IMU, GPS, PMU 등이 있습니다. PMU는 무엇인가요? 전원관리장치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입니다. KV란 무엇인가요? KV는 1V당 모터의 분당 회전수입니다. 사용하는 모터는 몇 kV인가요? 180kV입니다. 교육원, 사용기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브러쉬리스 BLDC 모터란 무엇인가요? 모터 내에 브러쉬가 없습니다. 브러쉬리스 BLDC 모터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모터 내 브러쉬가 없어 접촉 저항이 없고 고속 회전 및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브러쉬리스 BLDC 모터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변속기 ESC가 필요하며 브러쉬 모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ESC 변속기는 무엇인가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해주는 장치입니다. 자세 제어 모드란 무엇인가요? 자세 제어 모드 FD 모드는 수평 자세를 잡아주고 고도 유지만 가능합니다. GPS 비행 모드란 무엇인가요? GPS를 이용하여 자세 제어 및 위치를 제어하고 경로 비행이 가능한 모드입니다. 항공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을 말해주세요. 양력, 중력, 추력, 항력입니다. 기체가 좌측 회전하면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회전 모터가 좌회전 모터보다 빠르게 회전합니다. 기체가 우측 회전하면 모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좌회전 모터가 우회전 모터보다 빠르게 회전합니다. 헥사콥터 기준, 멀티콥터의 1번 프롭 위치는 어디인가요? 기체 전방 1시 방향의 프롭이 1번 프롭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기체의 형식 종류는 무엇입니까? 헥사콥터입니다. 교육원, 사용 기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멀티콥터의 종류를 말해보세요. 프롭이 3개는 트라이콥터, 4개는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토콥터, 12개는 도데카콥터입니다. 피치란 무엇인가요? 피치는 프로펠러가 1회전했을 때 전진하는 거리입니다. 단위는 인치입니다. 프로펠러의 규격을 말해주세요. 2388로 프로펠러 직경 23인치, 피치가 8.8인치입니다. 교육원, 사용 기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체의 규격을 말해주세요. 전폭 1250mm, 전장 1250mm, 전고 650mm입니다. 교육원, 사용 기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폐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소금물 1:1 비율에 담궈 완전 방전 후 폐기합니다. 또는 충전기에서 완전 방전 모드를 사용하여 완전 방전 후 폐기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사용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온도, 충격, 보관 등에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배터리의 셀당 기준 전압과 완충 시 전압을 말해보세요. 기준 전압은 3.7V, 완충 시 4.2V입니다. 사용하는 배터리는 무엇인가요? 리튬 폴리머 리포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16,000mAh를 사용합니다. 배터리 하나당 6셀로 2개를 사용합니다. 교육원, 사용 기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체의 최대 이륙 중량은 무엇인가요? 적재량을 포함하여 이륙 시의 총 무게로, 방제용은 방제 물량을 최대로 적재하였을 때 무게입니다. 기체의 자체 중량은 무엇인가요?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순수 기체의 무게를 뜻하며, 멀티콥터는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입니다. 사용하는 기체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에 대해 말해보세요. 자체 중량은 13kg,
최대 이륙 중량은 30kg입니다. 교육원, 사용 기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체 형식에 대해 말해보세요. ANTH-5T 헥사콥터입니다. 교육원, 사용 기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드론 1종, 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입니다. 드론 2종 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 이륙 중량 7kg 초과, 25kg 이하입니다. 드론 3종 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 이륙 중량 2kg 초과, 7kg 이하입니다. 드론 4종 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 이륙 중량 250g 초과, 2kg 이하입니다. 1, 2, 3종 자격증은 몇 세부터 응시가 가능합니까? 1, 2, 3종 자격증은 만 14세, 4종 자격증은 만 10세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이름이 무엇입니까?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이상으로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1종 구슬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교육은 역시 기초부터 원리를 배우는 드론의 명가 SD 무인항공에서